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장이 또 펼쳐집니다. 여기 적혀 있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저 유튜브 주소가 적혀 있는데, 요게 이제 2019년까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언어 순서를 갖다가 동영상으로 꾸며 놓은 거거든요. 시간이 되면 요거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화면은 주로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 언어가 인기가 있는지 역대 이제 과거부터 해서 한 20년 전부터 해가 20년인가? 예, 뭐 그 이전부터 한 3, 40년 전부터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 그 변화 추이를 실감 있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뭐 기대도 꼭 한번 열어보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은 최근에 와서 자바보다도 자바스크립트 또 파이썬이 인기가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건 C#, C++, C 이거에 대한 인기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브젝트 C도 아직 존재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언어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프로그램 언어도 그 유행을 좀 따라갑니다. IT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거거든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이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때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고 인터넷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수요가 넘쳐날 때 그랬고요. 한동안 주춤했던 C 관련된 이런 C 관련 언어들이 좀 각광을 받는 거는 IoT나 인베디드 관련해서도 뭐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R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이 영상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재밌거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IT 관련되고 프로그램 관련된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고 그러면 한번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참, 들어가기 전에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랑은 또 다른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와 자바는 틀린 겁니다. 또 스크립트란 말이 붙어 있기도 한데 이 자바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자바랑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이름에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자바를 하니까 이건 안 배워도 돼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언어다 보니까 유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 자바보다는 C 쪽에 좀 가깝거든요.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랑 다른 언어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요소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웹페이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웹페이지에 어떻게 삽입하는지, 우리 CSS 할 때도 보면 HTML 문서에 CSS를 어떻게 삽입한다 세 가지 종류 설명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필요하면 직접 삽입할 수도 있고 외부 파일로 불러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브라우저에 출력하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 방법. 이제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HTML 문서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CSS는 어떤 값을 페이지를 꾸미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었죠. 뭐 보통 웹페이지, 웹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서 그리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또 이제 프로그램 언어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다루는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변수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프로그램 언어를 배웠던 친구들은 대충 감이 잡힐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프로그램 배우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갖다가 한 학기 배워도 뻑뻑한데 반 학기에 다 독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한테 크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활용법만 있다 그러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해볼까 합니다. 프로그램 언어다 보니까 함수도 배울 거고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기초가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요게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돋구는 거고, 요게 실질적인 그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거 잘 구분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역사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도 나와 있네요. 자바스크립트는 1995년 넷스케이프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이면서 내비게이터, 넷스케이프에서 만든 내비게이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2.0 이게 이제 브라우저 최초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0이라서 1.0도 있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이때부터 웹페이지에 적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는 웹 프로그램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런 언어입니다.
뭐 HTML 갖고 랭귀지란 말은 보통 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진 않거든요. 마크업 랭귀지, 즉 페이지를 꾸미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가 나오면서부터 웹페이지 내 프로그래밍 요소, 사용자 어떤 인터페이스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부여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에 내장되는 조각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으로 필요한 것들만 코딩해서 집어넣도록 구성을 합니다. 또 스크립트 언어다 보니까 스크립트란 말을 특별하게 쓴 이유는 인터프리터 실행입니다. 우리가 그냥 C나 C#, 뭐 자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그거를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바꾼 다음에 그 기계어 상태에서 실행이 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자체를 가져다가 내가 보고자 할 때, 즉 브라우저에서 보고자 할 때 그 순간에 실행이 돼버립니다. 중간 단계는 기계어나 실행 파일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소스 코드 레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컴파일이 필요 없다. 인터프리터로 실행이 된다. 즉 웹 브라우저 안에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걔가 마치 HTML을 화면에 이쁘게 뿌려주듯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불러다가 필요할 때만 컴파일 해갖고 CPU한테 명령을 날리고 동작을 수행시킨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단순합니다. C 언어 구조를 사용을 했고요.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게 아주 쉽다는 소리는 프로그램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 다른 프로그램 언어보다 배우고 싶다는 거지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 샘플로 한번 제시를 했거든요. 인덱스 HTML은 HTML 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스크립트라는 태그 속에 묶어 놓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기술되는 프로그램 언어는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언어랑 유사합니다. C가 워낙 오래되고 C의 C를 흉내내서 다양한 언어들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C 언어 구조를 차용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아서 썸이라고 이름을 달았고 거기에 0이라는 숫자 값을 저장을 한 겁니다. 지금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포라는 것은 반복문 명령어거든요. n이라는 변수에 0을 집어넣고 그게 10보다 작은 경우 일씩 증가시키면서 요 명령을 수행을 해라 그 소리거든요. 요 명령 요거만이네. 요거만 물결가루로 묶여져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풀어낼 요소인데 설명할 겁니다. 썸이라는 것에 n의 값을 계속 더해줬다가 요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 얼러트라는 거는 별도 다이얼로그 창이 열리는 거거든요. 창을 열어서 거기다가 합은 얼마 이렇게 표시해달라는 겁니다. 얼러트는 웹 브라우저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창이 열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아주 쉽습니다. 단순하고요. 나머지는 앞에서 배운 HTML이나 CSS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컴파일러가 없이 바로 실행이 된다는 거.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웹 브라우저에서만 수행이 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만 수행이 됩니다. 내가 늘 이야기했듯이 웹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우리가 윈도우로 PC를 사용하듯이 그 윈도우에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체로 즉 웹 브라우저 하나로 우리는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웹 베이스로 크라우딩 베이스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아마 윈도우라는 개념 없이 바로 그냥 웹 브라우저만 띄워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윈도우는 사용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그런 환경이거든요. 물론 그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익숙하니까 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쓰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리고 구조도 복잡하고 등치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거에 비해서 웹 브라우저는 아주 단순하죠.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구조를 몰라도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이에 인쇄된 내용을 보듯이 그냥 보다가 클릭만 하면 화면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즉 모바일을 사용할 때도 보면 그냥 어떤 내용이 뿌려지면은 터치만 해서 동작을 하잖아요. 어떤 메뉴를 누르거나 프로그램 등록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런 환경에 더 적합한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동안은 이 자바스크립트가 옛날에는 이제 서버용 프로그램 언어 또는 이제 클라이언트단 프로그램 언어 이렇게 나누어서 서버에는 자바로 개발을 하고 클라이언트단은 HTML, CSS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Node.js라는 게 개발이 되고 배포가 되면서 자바스크립트에도 자바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웹페이지 하나 개발하는데 서버용 언어 쓰고 클라이언트용 언어 쓰고 귀찮아. 하나로 통일합시다. 하나만 하면 다 될 수 있게 합시다. 일관성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다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 언어 인기 그 변화를 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가 좋았다가 떨어졌다가는 다시 살아난 이유가 노드.js라는 게 등장하면서 자바스크립트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바보다 더 인기가 높습니다. 더 그 유용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거고요. 뭐 이게 뭐 누가 개발했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징은 이렇구나라고 좀 개념을 잡고 있으면 설명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은 뭐냐? 앞에서도 언뜻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자바스크립트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걸 왜 써야 돼? 쓰면 무엇이 좋은 거야? 뭐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용자 입력과 계산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입력? HTML에서 폼이라는 거 썼었잖아. 폼 열리면 텍스트라든지 콤보, 뭐 라디오 버튼 같은 거 있어서 선택하면 선택이 가능했죠. 근데 거기까지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갖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내가 거기다가 뭐 리스트 박스로 쭉 이것저것 선택을 했을 때 메뉴를 선택했다고 그러면 그들을 가격을 해서 더하기 빼기 연산해서 합계 금액 얼마다 이런 걸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기능을 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의 입력 및 계산을 할 수 있다. 마우스와 키보드 입력은 오직 자바스크립트만으로 가능하다. 마우스의 동작을 계산하고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여서 또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예전에는 컴퓨터를 뭐라고 불렀죠? 전자계산기라고 했습니다. 전자계산기. 과목도 전자계산기 학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PC, 퍼스널 컴퓨터가 나온 이후부터는 그냥 PC, 컴퓨터 이렇게 얘기가 말이 굳어지는 바람에 전자계산기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자계산기라고 딱 이야기하면 그 윈도우의 계산기라든지 단순히 계산만 하는 용도의 그 기기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초기에는 컴퓨터도 전자계산기란 말을 썼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게 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가 뭔지 모르죠. 네, 계속 봅시다. 웹페이지 내용 및 모양을 동적으로 제한다. 이 동적이라는 건 움직일 동자 쓴 겁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하나하나 액션을 취함에 따라서 또 다른 뷰, 또 다른 결과, 또 다른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동적이라고 합니다. 동적, 정적하죠. 고정된 상태로 볼 거냐? 아니면 내 액션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조정 환경이나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보여줄 거냐? 그런 요소들입니다. 일부 CSS 프로퍼티 값을 여기서 동적인 변화를 쭉 보여봐 왔습니다. 마우스가 올라갈 때 배경 색깔이 변한다든지 또는 그 입력창에 글씨를 넣을 때 글씨가 크게 나온다든지 색깔을 변한 이런 건 봐왔잖아요. 그거보다 더 유용한 기능들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제어한다. 우리가 알기는 웹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얘기하는 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의 크기라든지 모양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HTML 문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또 새로운 윈도우를 열거나 닫는 것도 가능합니다. HTML에서는 여는 건 가능했죠. 닫는 게 가능했었나? 가능 안 했었죠. 열기만 했었죠. 우리 타겟이란 프로퍼티 써가지고 어떤 앵커, A 앵커 서클 딱 눌러서 어떤 그 URL 태그를 눌러서 주소를 주거나 아니면 문서를 지정하게 되면 별도 창을 열 수도 있고 기존 창에 표시할 수도 있었었죠.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지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웹사이트 접속도 가능합니다. 이건 옛날에도 됐던 건데 어쨌든 된다는 겁니다. 또 히스토리 제어도 됩니다. 우리 웹 브라우저 쓰다 보면 뒤로 가기, 백스페이스로 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죠. 화살표가 위에서 그걸 눌러도 넘어가고 그런 걸 프로그램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도 한다는 겁니다. 또 웹 서버와의 통신. 우리가 인터넷을 쓴다는 것은 서버에 접속해서 거기 저장된 문서를 불러서 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서로 통신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브라우저, 즉 페이지 안에서 특정 페이지 안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웹페이지가 웹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드.js가 나오고 또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이 서버에서 필요한 프롬프트 개발이 가능하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기는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작성. 캔버스 그래픽. 웹 브라우저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로컬 세션, 스토리지.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 서비스.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지도를 표현한다든지 주변 가게를 찾아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그것까지 배우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 강의 스케줄 일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좀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양 수준을 좀 넘어가는 거고 호기심 유발하긴 좋은데 없는 시간 쪼개서 굳이 세게 이렇게 달릴 필요가 있나 좀 싶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상자 입력을 받아 계산도 할 수 있고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브라우저의 크기를 제어할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다른 웹서버에 접속할 수도 있고 히스토리를 제어할 수도 있고 서버와 통신도 가능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작성도 가능하다. 이런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위치 어디에 삽입하냐 이거거든요. 우리 먼저 CSS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삽입을 했죠? CSS?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서로 해서 외부 문서를 끌어다 당기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 헤드 부분에 주로 뒀었죠. 헤드에 스타일이란 태그를 쓰고 썼었고요. 또는 바디 안에 특정한 태그 속에다가 속성 값으로, 프로퍼티 값으로 적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자바스크립트는 HTML 태그, 이벤트 리스너 속성을 작성하고 스크립트하고 슬래시 스크립트 이 태그 안에 작성을 합니다. 또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URL 부분에 URL 뭐지? 앵커 부분에 보면 여기 URL 또 소스 이런 말 쓰잖아요. 소스 이때 요 주소 요 안에다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방법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여기도 적어놨네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속성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게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우리 뭐지 오버로드인가 해갖고 이렇게 리스트 있을 때 마우스 커서가 가게 되면 배경 색깔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소스는 이 부분에 여기. 이거는 이미지에 그림을 표시하는 그림 파일 지정하는 곳이잖아. 여기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그림 파일을 불러내는 용도로 쓰거나 페이지를 이동하는 용도로 쓰겠죠. 근데 여기는 이미지니까 여기는 그림 파일을 선택하는 그런 용도로 쓸 것 같습니다. 바로 배울 겁니다. 오케이?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번 많이 선호하고요. 그리고 1번, 이것도 많이 쓰는구나. 1번, 2번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1번, 2번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예, 첫 번째 예입니다. HTML 태그의 이벤트 리스너 속성을 이용해서 마우스가 위에 올라간다든지 마우스가 특정한 영역을 벗어난다든지 그런 게 이벤트 사건입니다. 내가 키보드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이런 게 다 사건,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리스너는 그런 거를 감지해내는 놈입니다. 듣는다는 거죠.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마우스가 움직였네. 마우스가 벗어났네.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어떤 액션이 취해졌을 때 그거를 감지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보면 스크립트라는 것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요건 그건 아니고요. 이벤트 리스너 온 마우스 오버 마우스가 그 위에 있을 때 온 마우스 아웃 마우스가 특정 영역을 벗어났을 때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디스 소스 이때 표시되는 거는 지금 이미지 소스거든요. 이미지 태그 안에 썼거든요. 즉 어떤 그림을 표시할 거냐인데 마우스가 위에 올라갔을 때는 이거는 이 소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소스는 애플 PNG 파일을 연결시켜줘 그 소리예요. 여기도 소스가 있는데 예 처음에 열리게 되면 이 이름의 그림이 표시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마우스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 그림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다시 이 그림으로 바뀐다는 거죠. 진짜 그랬는지는 확인해 보면 됩니다. 웹프로그램.c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6장의 첫 번째 샘플 예제가 바로 얘거든요. 얘를 실행시켜서 이렇게 사과가 나왔던데 이렇게 변하는 거. 그럼 안양 이거는 뭐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저기 그림 파일을 쓰겠는데 처음부터 이게 나오나? 네, 직접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별거 아닌 걸로 해서 동작을 확인하고 그 동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역으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그 건입니다. 앞에 일단 그 소스죠. 6-1이고요. 복화 어떻게 하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 마우스 클릭하게 돼 있죠. 6-1번. 6-1번 예제. 자꾸 못하네. HTML 이벤트 리스너 속성의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하기 예입니다. 이게 마음은 급하고 또 타자는 이렇게 늦어지네. 속성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하기.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 배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스크립트 언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파일하지 않고 직접 수행되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를 스크립트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 처음에는 미디어 애플. 이거는 저 웹 프로그래밍 그 사이트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PC에서 여러분 이 그림을 다운로드 받아야죠. 아, 처음에 애플로 해놨거든요. 애플이 나오네. 여러분 여기다 안양을 해서 학교 로고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위에 온 5번이니까 마우스가 올라가면 바나나가 나오고 마저 나가면 애플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네, 올라가니까 나오고 여기 화살표는 여기 흰색 화살표를 보기 바랍니다. 빨간 건 내 포인터거든요. 이런 기능을 그럼 이게 자바스크립트예요? 네, 맞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 냄새가 나질 않는데 예, 이벤트 리스너에 직접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다른 거 보면서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6-1번 예제 돌리면서 저런 거구나. 이건 솔직히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처음부터 이벤트 리스너는 기본적인 속성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왜 저러는지. 그냥 요걸 쓰게 되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동작을 지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온 마우스 아웃 하면 요거는 마우스가 거기다가 밖으로 벗어날 때 동작을 지정할 수 있어. 그렇게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요번에는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코드를 넣는 경우입니다. CSS랑 틀리게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스크립트 태그는 헤더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바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등장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정의해서 쓰면 되는 거죠. 여러 번 삽입해도 됩니다. CSS도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 번 삽입해도 되고 CSS랑 틀리게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CSS랑 좀 다른 점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제일 중요한 건 보고 직접 타이핑해서 수정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즉 손으로 배운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스크립트 태그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하기입니다. 두 번째 예제라 샘플 직접 봐도 되고요.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벤트 리스너 속에 있었던 거잖아. 틀리네. 아까는 dis.source 해가지고 이름을 줬는데 예. 아까는 이벤트 리스너에다 직접 자바 코드를 적었던 게 여기 적혀 있잖아요. 대신 요건 이제 밖으로 빼가지고 태그란 스크립트란 태그 속에다 기술한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알아? 여기 보면 오버는 뭐지? 여기 있잖아요. 요 이름입니다. 펑션이라는 건 기능이죠. 이거 명령어입니다. 그 속에 오버라고 내가 사용자 이름을 지정해 준 겁니다. 아웃이라고 줬고요. 그래서 마우스가 위에 올라갔을 경우 오버라는 놈을 찾아와. 그런데 this는 뭐지? 현재 열리는 웹페이지 정보를 가져가는 겁니다. 현재 웹페이지를 기준으로 오버라. 그러니까 이걸 전해줘야지 이런 액션이 어디에 적용될지 적용 대상을 내가 꼭 집어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this라는 곳에다가 이 기능 적용해봐. 그래서 가봤더니 요 this라는 이름이 오브젝트, OBJ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거는 this랑 동일하다는 소리죠. dis.source는 애플 png 똑같은 거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적어도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적어도. 코드가 길 경우 여기서 확인하기 힘들면 위에 적어도 불러다 쓰라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그림 파일을 지정하는 게 여러 군데 나온다고 그러면은 필요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또 함수를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했을 경우는 필요할 때 이걸 여러 군데에서 불러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벤트 리스너 속에 집어넣는 경우는 그때만 동작을 합니다. 재활용하려고 그러면 위에다 이렇게 기술하고 펑션이라는 말을 써달라.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다 쓴 이유는 나중에 또 쓰려고 똑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번번이 애플, 바나나 고르지 않아도 되지. 저기다 오버가 쓰면은 얘가 알아서 불러간다. 오케이?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걸 하고 있네요. 봅시다. 뭔 짓을 하는지. 코드 갖고 하는 겁니다. 6-2번 예제. 6-2번이 뭐였죠? 스크립트 태그의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 6번 스크립트 있고 밑에 슬래시 스크립트 있죠. 7번부터 12번까지 적혀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근데 펑션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겁니다. 펑션이란 말이 없을 때는 있는 내용 그대로 수행이 되지만 펑션이란 말이 있을 때는 부를 때만 수행이 됩니다. 부를 때만. 그거만 좀 구분 둡시다.
밑도 끝도 없이 펑션이 확 나와버려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는 친구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걔들은 교양이 없거든요. 전공하는 애들하고 같이 놀면 안 되죠. 일단 이 수업이 교양이고 교양에 맞춰서 처음에 했던 건 애플 사진 요것 때문에 애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가 들어가게 되면 요 오버라는 명령으로 오버라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즉 여기 가서 바나나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빠져나가면 다시 디스 요 아웃이 돼가지고 애플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첫 번째 애플을 좀 바꿔줬으면 하거든요. 그냥 열쇠 나오는 그림과 마우스가 한번 들어가서 빠져나와서 바뀐 그림, 즉 상황에 따라 그림이 다 바뀌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할 때는 한번 바꿔서 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려운 사항 아니에요. 요 코드인데 요 동영상들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처음이라 놓습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모든 내가 수업하는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고 들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접 손으로 타이핑 치고 마우스 움직이면서 그 변화를 이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변하는 거는 녹화해 놓은 거라 그래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림 파일의 이름을 바꿔주는 기능이 오버하고 아웃에 있거든요. 올라갈 때 오버, 빠지면 아웃. 그때 그림 파일을 애플과 바나나로 설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거에 맞춰 움직이는 거 보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항 아닙니다. 근데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샘플 소스를 불러다 쓰게 되면 실력이 안 는다는 거죠. 별거 아닌데도 타이핑 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전문 프로그램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이미지 하나 더 집어넣고 이번에는 애플에다가 바나나 애플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바나나를 놓고 이번에는 애플 바나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림이 두 개가 표시가 되고요. 위에 거는 올라가면은 바나나, 나오면 애플이었고 밑에는 올라가면 바나나고 나오면 애플이 나오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맞지? 거꾸로구나. 두 번째는 애플이 나오다가 바나나, 나가면 바나나 나오게. 그때 이름만 서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기다 함수로 정의한 이유는 재활용하려고. 여기 바나나, 여기 가봐봐, 밑에. 틀리죠? 얘는 바나나. 얘는 나가면 바나나고 얘는 들어가면 바나나죠? 요 이름으로 제어된다는 거, 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어디에 있는 게 스크립트 코드 안에 들어있는 펑션이란 말이 달렸을 때는 두 번, 세 번 불러다 써도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뭐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잘 적용됐다는 거. 들어갈 때 나갔다가 틀리구나. 얘는. 둘 다 변하는데? 왜 둘 다 변하지? 생각보다. 이쪽은 얘는 들어갔다 나갔던데? 얘는 둘 다 변하네? 왜 그러지? 한번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얘는 얘만 변하는데 얘는 둘 다 변하는데? 어쩌면 그러지? 잘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러분한테 문제 계속 내야 되니까요.